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 나를 괴롭히는데 스토리텔링을 쓰지 마세요. 내가 경험하는 일의 좋음과 나쁨에 대해 각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이 자신에게 해로운 쪽으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이 일이 맞지 않아 재미도 없고 적성도 안 맞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대학 전공을 선택한 것부터 다 잘못됐어 라고 생각한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도통 되는 일이 없다며 인생 전체를 실패로 해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성취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끔찍한 삶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주인공은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지어낸 그 스토리텔링 속에서만 패인이고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그 이야기 안에서만 나는 불행한 겁니다. 현실에서의 나, 실제하는 나는 좋은 쪽도 나쁜 쪽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냥 나. 판단하지 않을수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록 마음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어낸 이야기를 걷어낼 수 있을 때, 즉, 내게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나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야기로 자각할 때 지나친 자기 비하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가공된 이야기 속 나는 언제든지 실패자가 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짓는 재능을 내게 힘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라 힘이 될 거고요. 이야기를 토대로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가치 있어지고 그럼으로써 마음도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음도 나쁨도 아닌 중립입니다. 이 때문에 권선징악이 통하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완성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은 동화가 될 수도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트콤이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즐거운 인생도 되고 괴로운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데에 자신에게 불리한 색안경을 착용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의 재능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호한 세상에서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테니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 자체로 좋음도 나쁨도 아니라는 것. 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을 입혀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꺼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 성장 과정에서 세뇌된 삶의 태도 중 하나는 표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튀지 않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이해했고, 그렇게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너 제정신이야? 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될 무서운 호통이었죠. 유독 겁이 많았던 저는 스스로 제정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상대가 저를 이상한 쪽으로 오해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해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동안 자란 키만큼 자아가 조금 더 성장했나 봅니다. 그렇게 자란 눈으로 세상을 보니 수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무엇이지? 평범하다는 것은 무엇이지?에서부터 이 세상은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별난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또 저마다의 안경을 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다른 안경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해명해도 결국에 진짜 나를 투영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를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나를 가두고 살았던 저는 어느 순간 이상하면 왜 안 돼? 라는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진짜 내 모습을 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라. 파울로 코엘료. 그렇기에 우리는 비난이 두려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기꺼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고 멀쩡한 사람인지 타인에게 해명할 게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잘 구축해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타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게 곧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명확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위축되거나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정해진 답을 맞히도록 배웠죠. 하지만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 발로 서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세계는 확고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책 8단어에서 말하는 자존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서울대를 다닌다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100억을 번다고 다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에 두고 나를 존중하느냐일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종의 강제성 때문에 더 정상에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마치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구분처럼 생각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상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이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각자의 매력을 지닌 모두가 평범함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 학생들과 어른들이 기꺼이 이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탱합니다. 신조어 욜로족의 욜로는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욜로족의 풍경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따금씩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라거나 인생에 희망 따윈 없으니 지금 당장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해로운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아는 계속 위태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의 자극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닐 테니까요. 당장의 오늘 밤을 즐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나는 원나잇이 아닌 사계절을 굴러가야 하는 우리가 삶을 돌볼 줄 모르는 자신을 믿고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잘 살아내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열심히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의 의미는 대단한 걸 이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뛰어가지 못하지만 한결같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허무나 회의감으로 삶의 균열이 일어날 때 그 시기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적어도 나 자신이 한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제는 감히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살아보자고 조금만 힘을 내보자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게 되었지 하고 우스갯소리를 말하곤 합니다. 분명 누구보다 게으르고 잠도 많은 내가 때로는 될 대로 되라며 모든 일을 미루던 내가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문득 웃음이 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지금의 부지런한 일상이 내 마음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한 앞으로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욜로. 맞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삶도 소중합니다. 소중한 나를 돌보며 앞으로도 기꺼이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